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수능윤리 김종익입니다. 이제 어느덧 고1, 고2 세월이 지나가고 고3 수험생이 되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가 2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사회탐구 과목이라는 걸 배웠는데 학교에서 이제 3학년이니까 너 선택해. 어떤 과목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EBS에서 선택 가이드도 보고 그래, 나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야겠다 라고 선택했지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생윤 조심해야 한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강의하는 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EBS라는 공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는 만큼 생윤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필승의 만점 1등급으로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은 만큼 선생님이 필승의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선택한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정말 매력적인 과목이죠. 당연히 선택자 수가 1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권장을 하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아니 20만 명의 4%에 드는 것이 더욱더 좋지 10,000명 정도 보는 과목의 4%면 그게 굳이 몇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자 수 많은 과목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생윤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는요, 배우면 첫 번째 공부하기가 즐거운 이유가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또 강의를 통해서 생윤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 선생님 생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떤 사랑을 해온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저 사람은 도대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군대는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인데 육군은 어떻게 갔다 왔는지 이런 얘기를 다 알 수 있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생윤에서 배우는 주제들은요.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한 선생님이 단원에서도 소개하겠지만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과학 이야기, 환경 이야기, 사회 이야기, 문화 이야기, 예술 이야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위에 탭이 있죠. 거기 보면 과학, 예술, 종교, 사회, 문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은 이유가 내가 이렇게 어디 뉴스에서 봤어, 어디 SNS에서 봤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 접근하실 때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남들도 그러잖아요. 쉬운 과목이야. 그런데 그 쉽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쉽게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그 쉽다는 것은 내 생활과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외울 양이 많지는 않은 과목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사회탐구 과목 중에 암기를 요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죠. 역사 관련해서 세계사 외워야 되죠. 동아시아사 외워야 되죠. 양이 많은 과목 같은 경우 다 암기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생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20문제 가운데 제시문 추론으로 답이 아예 제시문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하나 부담감이 생기는 건 뭐냐면 등급 컷이 조심해야 돼요. 자, 2018 대수능에서 사회탐구의 6과목의 등급 컷이 만점이라고 그랬죠. 생활과 윤리도 5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리게 되면 등급이 2등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부법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한 1등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등급 위에 0등급 있습니다. 뭐냐면 만점 받으면 되지. 아니 항상 모의고사 보면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야 이번에 그 사이트에서 1등급 컷 뭐야? EBS에서는 몇이래? 그 사이트에서는 몇 점이야?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딱 다 맞으면 그럼 신경 쓸 이유가 없죠. 다 맞았는데 당연히 1등급이지. 만점이 몇 프로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그냥 만점 0등급으로 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가? 생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활과 윤리는요. 연계교재에서는 15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교과서로 하면 6단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나아가는데 1단원은요. 현대생활과 실천윤리의 필요성이라 해서 여기 파트를 잘 건너야 돼요. 뭐냐면 생윤은 2단원부터 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1단원에 이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2학년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학교 처음 생활과 윤리 배운다는데 뭐야 이거 가족 이야기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해서 윤리학의 분류를 배우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걸 여기서 배웁니다. 그게 수능 1번 문제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게 뒤에 8번, 9번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지금까지 2013년 등장한 이후로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 1번은
여기서 나오는 윤리학의 분류입니다. 그 다음 1단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한 덩어리가 나오는데 여기만 좀 해결하면 돼. 생윤을 선택한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알 거예요. 윤리와 사상은요,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베이컨 다 등장하는데 우리 생윤은 몇 명 안 돼. 그 몇 명 안 되는 사상가가 여기 1단원에 등장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상가 칸트. 칸트는요, 생윤에서 대단한 분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나와. 그래서 여기서 칸트를 잘 배워야 돼. 칸트. 어떻게 보면 아주 고지식한, 결혼도 못한 칸트 배워야 됩니다. 안 했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칸트. 두 번째, 칸트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인물이 누구냐면 벤담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배우고, 책임윤리, 배려윤리, 담론윤리까지만 하면 숨 이제 쉬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 윤리 이론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선생님이 적은 암기 양이라 했죠. 여기에서는, 여기만큼은 그 사상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키워드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실천 이성하면 칸트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벤담 양적 공리주의. 그런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이 마법 같은 주문들이 또 있거든. 벤담 벤다이어그램 생각해 보세요. 벤다이어그램 원 그리잖아. 원. 뭔가 이렇게 양의 크기를 그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벤담 양적 공리주의. 자, 질적 공리주의. 이렇게 마법 같은 주문으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 이론들을 배워가지고 구성 자체가 여기서 배운 윤리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2단원부터는 진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생명. 만들어지려면 출생해야 되겠죠. 이 인간의 출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과 관련해서 태어나고 생명, 죽음이 있죠. 죽음과 관련해서 사상가들 중에 공자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그리고 장자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또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다양한 윤리적 사건들이 나오죠. 낙태, 자살, 안락사, 뇌사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또 생명과학과 관련해가지고 생명을 연구하는 거죠. 뉴스를 어느 날 봤더니 머리하고 몸통하고 통째로 이식 실험한대요. 와, 이런 것들, 인체 실험, 장기 이식, 그리고 인체 실험과 관련되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 또 정말 막 분노가 일어난 732 마르타 부대 이야기들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갖는 분야, 성과 사랑 이야기. 사랑의 대선,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 나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 김종희 선생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프로포즈를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전개가 돼요. 결혼, 가족, 그래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모 형제자매 관계, 또 친족 이웃 윤리에서 이웃관계 윤리가 여기서 펼쳐지는데, 이 단어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냥 이야기가 술술 흘러가는 단원입니다. 3단원이 정점이죠. 생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의 등급컷을 가르는 내용은 3단원과 4단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3단원에서 과학기술 윤리는 재밌어요. 과학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 스마트폰이 나에게 주는 영향.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좀 확장되는 것 같은데 외로워지고, 나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이거 누구 책임이야? 이거 만든 사람 그 사람 책임이야? 검은 티 입고 청바지 입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분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용한 나의 책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심문 통해서 문제 풀 수 있고요. 여기 환경윤리가, 그런데 환경윤리 어렵지 않아요. 환경윤리 여기도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아리아리한 거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인간만, 그러니까 인간까지 존중하자. 아리스토텔레스 보세요. 피나면 아파. 피 터지는 거 싫어. 동물도 피나면 아프고 인간도 피나면 아파. 피 터지는 거 싫어. 피터 싱어. 동물까지. 와, 한 번에 끝나지. 수능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베이컨. 삼겹살 먹자. 인간 베이컨 먹자.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 슈바이처 폴텔레인데요. 앞글자 따면 슈폴이지. 수풀까지 존중하자. 아, 정말 이거 쓰러질 것 같습니다. 수풀까지 존중하자. 식물까지 존중하자. 그 다음에 레오폴드 필드 다, 전체 다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런 마법 같은 주문들로 해결하다 보면 이 3단원의 어려운 파트도 넘어가게 됩니다. 정보윤리는 우리 손쉽게 옆에 다 있는 것들이죠. 사회윤리에서 또 등급컷을 가르는 내용들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째 니부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니부어. 부어. 뭘 부어? 제도를 부어라. 강제력을 부어라. 그래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는 개인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강제력, 제도가 중요하다고 봤던 니부어와 여기 앞에서 덕윤리 때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등장하시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해당하는 사형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또 칸트가 등장하고 베카리아라는 사상가가 등장이 됩니다. 그게 이 4단원의 내용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5단원에 가면 여기 이제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문화, 예술이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예술과 관련해서 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게, 제가 드럼을 10년 넘게 치면서 밴드 활동했습니다. 이 예술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이야기들, 이 그림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음식과 관련된 거, 먹는 거, 이 6단원 중에 제일 생활과 윤리스러우면서 생활과 딱 밀접한 파트는 5단원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공간, 여기서 등장이 됩니다. 6단원 내용이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최근에는 평화와 윤리에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해외 원조, 해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으로 이론 배우고 개인 존재 시작부터 지구촌 전체까지 확장시키는 아주 일관된 이 관련성을 가지고 단원이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요. 수업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면 이게 저절로 머릿속에 챕터가 그려집니다. 수능에서 요구한 지식은요, 단편적으로 너 1단원에 이 내용 알아?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내신 시험 볼 때. 내신 시험 볼 때는 내신 대비 강좌, 학교 시험 대비 특강이나 3주 완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2단원의 지역적인 거 이거, 외워야 될 거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내신은. 수능에서는요, 여기 단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단원에 나온 내용이 여기와 연결되면 어떻게 지식이 요구가 되는지, 너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머릿속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화하기가 아주 쉬운 과목이라 이겁니다.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 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EBS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법 특강을 이야기하는 만큼 EBS 강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는 이 가운데 수능 개념 강좌가 이미 2019 대수능이면 2017년도 12월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의 김종익의 스토리텔링 생활과 윤리가 있고 또 이재원 쌤의 윤리 강좌가 있죠. 그 강좌를 통해로 기본적인 개념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 내용 보면 뭐 스토리텔링 파트도 있고 개념 파트도 있고 여러분 필기 노트도 있고 기출문제도 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요, 개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기본적인 노트 하나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1월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 당일 연도에 1월 즈음에 수능특강 강좌가 오픈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18 대수능을 위한 교재입니다. 아직 지금 수능특강 강의 교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018 교재를 가져왔는데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교재라는 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연계교재의 중요성은 뭐냐면 수능 개념 교재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는 연계교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념을 기초적으로 쌓는 데 아주 중요한 강의인 거죠. 수능특강에선 연계교재인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할 때 저 수능특강 다 봤어요. 문제 다 풀었어요. D 만점 못 갑니다. 수능 특강은 기본 개념 파트가 있고 자료 파트가 있고 기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발전된 문제가 있어요. 15챕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연계되는 건 다 연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설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연계 교재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개념 다시 수능 개념 때 했던 거 추가시키고 기본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보고 자료까지 분석해야 돼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토대로 이제 난 개념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 건너야 될 단계가 바로 기출의 미래예요. 수능 완성과 연계교재와 기출 사이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개념이 끝난 이후에 기출을 보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볼 때도 마찬가지로 EBS의 기출의 미래가 있어요. 이건 이미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2019. 선생님과 김성우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데 기출편은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 미래편은 김성우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가 탑재가 될 겁니다. 강좌를 들으실 때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원의 이 선지가 다시 어떻게 재활용되는가를 여러분들 착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짚어낸 이후에 수능 완성 강좌를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개념 당연히 중요합니다. 수능 특강에서 등장하는 심화적인 개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 때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이 평가원이 만들어낸 선지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 돼요. 이 감각을 토대로 수능 완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능 완성에 들어가시면 수능 완성은 15가지 챕터에 챕터별로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 이후에 뒷부분에 실전 모의고사 5회분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따져보면 200에서 300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그 문제를 풀면서 수능 완성에 있는 건 문제 중요해요.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연기교재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 점을 착안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만큼은 아니지만 수능 완성에서도 자료가 또 등장됩니다. 그 자료가 여러분 9월달, 6월달 시험 문제로 또 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인지, 기출문제 분석 토대로 평가원 선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료까지 제대로 꼼꼼히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의 강의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선생님과 이 수능 개념 강좌, 수능 특강 강좌를 토대로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기를 해서 노트,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생윤 노트 만들 때는요,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는 노트 말고 A4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앞에다 개념 적고 개념 추가되면 거기다 하나씩 더욱더 추가하시고, 또 A4지로 여러분들 노트를 정리하면 뒤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사이사이 여러분들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4지로 묶는 연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필기를 하고,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한데요. 복습할 때는 많은 시간 두지 말고, 자, 내가 오늘 수능 개념 1강 들었어요. 수능 특강 1강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들었던 내용 토대로 노트 한쪽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면 족합니다. 충분해요. 개념 공부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분석 들어갈 때 기출문제, 여러분 기출의 미래로 문제를 풀면서 그 노트를 다시 한 번씩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봤던 걸 머릿속으로 그려내야 됩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2단계 되면 첫 번째 봤던 개념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아, 그래, 1단원에 윤리학, 규범윤리학, 실천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있었어. 이렇게 단계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수능 완성 단계 되면 자신만의 노트가 이제 완성이 됐겠죠. 자료까지 추가가 돼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가상의 인물 한 명을 설정해서 가르쳐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개념 인지됐어요. 수능과 관련된 생윤의 모든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고 노트가 단권화됐고 기출문제도 분석이 됐다. 그러면 자, 내가 좋아하는 누구, 연예인분을 이렇게 딱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서 이리 와, 알려줄게. 누가 있어, 가상에. 자, 1단원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 1강에서 우리가 윤리학 분류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조건 0등급입니다.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죠. 20만 명이 수능을 보는 이 과목에서 내가 만점을 받고 4% 안에 들어간다. 쉽지 않은 길인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멘토로 삼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좁은 도서관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하루에 진짜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식당 가서 밥 나눠주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작 하루에 3마디 정도 하면서 이 눈물 쏟으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멘토도 좋지만 여러분이 인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든 해볼 수 있잖아요. 수강 후기를 토대로. 또 선생님 개념 강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페이스북 주소 있거든요. 메시지를 토대로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고 갈 때 이 단계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탐구 과목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4교시 때 2019 대수능 때 여러분들 승리하시려면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개념 인지, 기출 분석, 그 다음에 단권화 노트,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를 저로 또는 다른 선생님으로 딱 자리 잡으시고 공부하셔야 4교시의 마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19 대수능 4교시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얼른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 멘토를 삼은 게 아닙니다. 그 마법에서 빠져나와서 끝까지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에 김준수 선생님 강의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이 공부법 마련했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꼭 인지하시고 최고의 만점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고 수능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